굉장히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게. 산부인과는 젊으실 때 오셔야 됩니다. 젊은 여성 나이에서 월경불순이 굉장히 많아져요. 100% 피임법은 없거든요. 나는 어떤 피임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공포심과 불안감과 또 그 뒤에 저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의 작가 류지원입니다. 다이어트나 화장법 같은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불편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나는 일터가 산부인과이고 매일 부인과적인 고민을 접하기에 이런 고민과 다양한 증상이 참 당연하고 흔하고 있을 법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자연스러운 변화를 내 친구에게 건네듯 이야기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편한 동네 친구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시간, 게으른 책 읽기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의 머릿말이죠. 서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여성의 몸과 그 증상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소개한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을 저에게 스태프들이 전달했을 때 난해하긴 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제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 책의 저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시죠. 유지원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나요? 네, 박수? 네. 네. 누군가가 지금 축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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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가도 됩니다. 네네네. 네. 누군가 그 선생님의 이제 그 출연을 축하하는 네, 시그널송까지 음악까지 감사합니다. 틀어주셨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네. 살면서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내 주변에 네. 의사, 뭐 변호사, 맞아. 그죠? 네. 뭐 이런 분들은 꼭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요트를 한 대 가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은 허황되게 하긴 합니다만 네. 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문제를 이제 겪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로병사에 의한 자기 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 분과 참 친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네. 시기에 바로 이 책이 그렇죠. 도착했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는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 서문에 보고 또 그 내용 중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것이 네. 여자들조차도 산부인과에 잘 가지 않고 맞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싶은데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료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많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공포에 휩싸여 있는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질병인데도 어떤 질병을 진단받으면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아닌데 여기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상상과 불안감과 어떤 수치심, 굴욕감, 굉장히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네. 과하게.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아예 너무 무관심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지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공포심과 불안감과 또 그 뒤에 저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인터넷 뭐 정보라든지 카더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정보가 전부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과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산부인과 영역이 어떤 터부시되는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산부인과를 갔을 때 성적인 접촉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서 성관계가 아직까지는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우리가 아직 뭐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남성 지배적인 사회 구조였던 거는 맞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산부인과를 가면 좀 문란한 여성인 것 같은 느낌. 뭔가 내가 옳지 않은 행위로 인한 결과가 왔을까? 이런 느낌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불안감과 이렇게 헛소문 같은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뭔가 조금 더 담백하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제 몸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이렇게 치료하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해설서의 느낌이 아니라 자, 당신 몸에 예기치 않은 무엇인가가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려할 사항도 혹은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산부인과에 오십시오. 그렇죠. 그건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 동네에 굉장히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게 라는 듯한 맞아요.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분들이 그런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어떤 질환, 균이 나왔어요. 검사를 했는데 균이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고 네 이러고 이제 설명을 좀 들을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할 때도 잘 듣질 않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의 치료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항생제 몇 알, 항생제 며칠만 먹으면 끝났는데도 어떤 균이 있다고 나왔네요. 이러면은 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막 나쁜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이 막 싹 터오르면서 불안감에 휩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렇게 진단받는 병 중에 실제로 나쁜 병은 몇 개 안 되고 나머지 병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꼭 외부에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내 몸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생태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균의 감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과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휩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사실 알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무서워하고 과하게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배탈이 났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뭘 격렬하게 뭘 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는 게 보다는 그쵸. 그냥 옆 사람이 기침을 했다거나 내가 손을 좀 잘 씻지 않았는데 거기서 감염이 좀 됐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감기입니다 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입니까? 이걸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증상을 치료하지 않는데 그렇죠. 부인병에 대해서는 소위 산부인과적 질병에 네. 대해서는 뭔가 어떤 특별한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주 큰 잘못을 해서 그 병에 감염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시려고 이 책을 썼다. 산부인과에 오는 시기들 우리가 이제 네. 뭐 각기 어떤 중요한 시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혼일 때는 물론 결혼을 준비할 때 그리고 출산 전에 어떤 준비, 출산 후에 어떤 그 다음에 그 증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성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성관계가 없는 어떤 성장기의 아이들도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책을 보면서.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산부인과라 가면 임신을 중심에다 놓은 그 전후의 어떤 맞아요. 특정한 나이층을 이야기하지 심지어는 또 폐경기가 된 여성은 그럼 산부인과에 갈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산부인과 진료는 뭔가 임신 전후에만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을 때는 병원 잘 안 가죠.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혈압이 생기고 당뇨 같은 게 이제 오면 병원을 가지만 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나이 이런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산부인과는 젊으실 때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끊임없이 월경이라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내 몸에 신체 변화가 있고 그 신체 변화는 단순히 자궁이라는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전반적인 내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월경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생활이 활발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젊으실 때는 더 열심히 산부인과를 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월경에 관한 호르몬 분비 사이클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경하고 나서 3년에서 5년까지는 월경 불순, 월경이 좀 불규칙하더라도 일단은 지켜보는 경향은 있는데 고등학생쯤 됐을 때 이제 초경을 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월경 패턴이 이상하다면 병원에 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경을 한 여성들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리고 또 어떤 변화상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에 와서 직접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죠.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전문 용어들을 최대한 엄청 풀었어요. 예, 최대한
그래도 쉽게 전달하시려는 이유 때문인지 전문적인 용어를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티가 나요. 네. 근데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걸 그냥 그대로 쓰셨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바르톨린 선낭종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걸 제가 뭐 암기할 이유도 없지만 암기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막상 이 바르톨린 선낭종이 일으키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해결책을 봤더니 간단해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맞아요. 하루나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된다. 그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바르톨린 선난종에 지금 감염됐습니다. 이러면 네. 이게 뭔가 죽기 직전의 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네. 이런 것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 산부인과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무슨 뭐 어떤 바이러스다라는 것까지 일일이 얘기하지 않듯이 네. 어떻습니까?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무록이 있대요. 산부인과 갔다 오고 나서 무록이 있대요.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근종이요? 아니면 난소옥이요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어에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 용이하게 이제 바꾸려는 노력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바르톨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예 학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표기법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질병이 왜곡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그 다른 병원에 가서 말을 전달할 때 잘못 그렇죠. 전달하면서 먼저 진료해줬던 의사 선생님을 정말 그렇죠. 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네네 그런 이런 경우가 경우도 너무 생겨야 많기 되고.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약간 말은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월경과 여성의 어떤 질내의 건강을 그 좌우하는 게 외적인 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가 그 전체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 저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골똘히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떤 특별한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상태에서 월경주기가 뭐 불규칙해졌다거나 혹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 평상시 같으면 지나갈 일도 어떤 질병화 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런 어떤 질병과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설명법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젊은 여성 나이에서 월경불순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원인이 규명이 안 된 신드롬이 하나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학명으로 된 것도 2007년,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연구된 지가 얼마 안 된 네, 거네요. 근데 막 정말 너무 심각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메인 주증상이 뭐냐면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월경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왜 그러죠? 이게 이제 뭐 스트레스 혹은 뭐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 예, 뭐 식습관이 변형이 되면서 뭐 운동 부족도 생기는 거고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뭐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월경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본인의 월경은 내 몸에 건강하다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뇌에서 관장하고 있고 내 몸의 전반적인 거를 반영을 해주면서 나의 어떤 생식 기능과 호르몬이 잘 돌아가는 거를 표현을 하고 이게 표출되는 건데 당연하게 그냥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안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편하다 이러면서 나 월경 안 하니까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2달 이상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월경이 끊긴 것도 늘어질 때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 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구나. 어떤 내 몸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제가 제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그 월경, 내가 제대로 된 월경을 하고 있는지 나의 월경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거든요. 네. 자, 이 책에서 이제 또 남자로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 피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여성들 모명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제 남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콘돔의 피임 실패율이 20%라는 차트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8에서 20%긴 해요. 거기서도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착용하면은 8% 정도 돼요. 실패율이. 네. 근데 이제 아니 그것도 충격적이네요. 제대로 착용이 됐는데 8%다. 제대로 했어도 이게 아주 완벽한 피임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착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감안한 실패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 그 젊은 커플이 산부인과 왔을 때 그 여자친구의 자궁에서 뭐 6개나 되는 콘돔을 발견하는 경우가 이제 예. 예가 있는데 아니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런 젊은이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성용 콘돔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페미돔 같은 형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판매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가 본인들은 저희가 야 이게 되게 여성용 충격적이었죠. 그때가 여성용 제일. 그 콘돔은 그렇게 사용을 하니 이것도 비슷한데 그렇게 그렇죠. 쓰면 되지 넣어놓으니까 않을까? 그렇게 아,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걸로 원리가 생각을 그렇지 했던 것 않냐 같아요. 이런 예, 식으로 예, 잘못 예. 생각했던 거다. 네. 남녀 관계라는 게 무슨 공장에서 무슨 그 제조품 만드는 수순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인식해야 단지 콘돔을 쓰면 100%다 이런 등가로서 그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거기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거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00% 피임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루프라는 거를 껴 넣었어도 거기서도 또 임신이 되기도 하고 약을 먹어도 임신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임플란은 어떻습니까? 임플란은 왜 제가 임플란도 안 될 수 있어요. 예,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미국에 있는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따님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엄마가 그거를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다. 여기다 그렇죠. 이제 조그맣게 이제 뭘 삽입을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3년. 3년 정도로 그걸로 이제 자연 그 피임이 되게 하는. 네. 생리합니까? 생리 양이 좀 줍니다. 하지만 생리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안 아니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임플란을 해도 생리 양이 줄지만 생리는 합니다. 당뇨처럼 어떤 다른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월경이 조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슐린에 맞아요, 의해서. 맞아요. 굉장히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흔히 신체 다른 부위와 이제 여성의 자궁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이야기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뇌라 그랬잖아요. 네. 뇌 아주 그 코어에서는 우리 몸에 이제 수면, 그다음에 뭐 식욕, 성욕,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살고 죽고 하는 문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식도 관리를 하는데 얘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떤 내 생체 리듬이 깨질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너무 먹을 게 안 들어오거나 뭔가 너무 과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위기 상태라고 느끼게 되면 생식에 대한 신호가 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다 조절하는데 생존 본능이 먼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과도한 힘든 게 있으면 생식에 대한 신호가 꺼지면서 과하게 마르거나 무리한 다이어트, 체지방량이 너무 줄게 일단 되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생식할 때가 아니고 생식할 수도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신호는 딱 멈추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우리 몸이라는 게 신기해요. 정신적인 거에 의해서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요새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3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또 신체 컨디션을 체크를 해보면 뭐 허리는 29살, 뭐 간은 몇 살, 딱 이렇게 나오면서 연령대로 네네. 야 내가 아직 나이는 이렇지만 그 젊어, 30대, 맞아요. 20대 같아라고 하더라도 난자의 나이는 그 사람의 숫자의 나이를 쫓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내가 아무리 젊음을 유지하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난자만큼은 실제의 나이만큼 나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신율에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대 젊은 여성들이 사실은 그걸 굉장히 그냥 자신의 상식대로만 생각해서 내 컨디션이 아직도 젊은 상태이니까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했어요.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머리카락처럼 다시 뽑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피부처럼 재생되지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나이 들어가던 난자가 건강해지는데 이렇게는 안 그렇지는 된다는 안 되는 거군요. 거죠. 그냥 애초에 갖고 태어난 게 신호를 받아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도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에도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20년대에서 이렇게 나온 애랑 30년대에서 나온 애랑 4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애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좀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40대 이후에는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떨어져요. 게 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남자들도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조금 이제 다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한 번쯤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피임 파트. 피임 파트에 대해서는 남성분들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자가 생각하는 성관계와 남자가 생각하는 성관계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때 어떤 농담처럼 어떤 뭐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남자가 어떤 성관계를 딱 생각을 할 때 뭐 오늘 밤
로맨틱, 성공적 딱 그렇게 해서만 이제 끝난다 그러면 여자는 그 이후에 임신 그리고 어떤 성병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이제 뒷이야기가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단 성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임과 이제 성적인 관계에서 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임신이라는 게 있는데 임신의 영향은 유독 여자한테만 어떤 짐이 많이 지워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같이 관계를 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큰 부담인 거고 남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읽어보고 아 여성의 몸에 하는 피임이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고 이거 매일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어떤 피임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피임을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병이야 뭐 상호작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피임 파트는 남성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남녀라는 어떤 성의 구분 없이 또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자신의 몸과 또 그 몸을 가진 상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지원 작가님,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